여러분 반갑습니다. 몽양 여운형 기념관에서 진행하는 몽양 청소년 역사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몽양 여운형,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여운형 선생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평생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과 통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에요. 오늘은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독립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일제강점기라고 하지요. 우리가 일본에게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라는 뜻이에요. 이에 대항해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은 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그들의 헌병과 경찰을 주둔시켜서 전국을 물샐 틈 없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들의 감시와 억압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지하에서 몰래 활동하거나 아니면 이 땅을 떠나야 했어요. 만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미국으로. 여운형 선생도 29살이던 1914년 중국 난징에 있는 금능대학에서 공부를 하겠다며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총독부의 여건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했어요. 지금의 난징대학이에요. 여운형 선생은 금능대학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다 난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했어요. 상하이는 중국 혁명의 중심지였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열강에게 점령당한 국제도시여서 일제의 눈을 피해 활동하기 편리했고 최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교통과 통신도 발달해서 열강에게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의 독립운동 기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각지로 망명했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도 상하이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운형 선생은 젊은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은 전쟁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며 프랑스 파리에서 1919년 1월부터 파리 강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 회의에 독립운동 대표를 보내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받는 우리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려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운형 선생은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김규식 선생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김규식 선생은 1896년에 이미 미국 유학을 했고 당시에는 7개 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김규식 선생은 파리로 떠나며 세계 각국 대표들이 조선의 독립에 관심이 없을 터이니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움직임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이에 신한청년당은 도쿄, 국내, 만주,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표를 파견해서 3.1운동의 불씨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외면으로 우리나라 문제는 파리 강화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회의에 참석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대표단의 활약으로 우리나라의 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3.1 독립선언서에서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독립국이야 라고 전 세계에 선언했어요. 일제의 지배를 거부한 것이지요. 그러자 일제는 잔인하게 3.1운동을 진압하였고 7,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죽었어요. 그 피해 대가로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던 거예요. 3.1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한 일제를 세계 각국이 비난했어요. 그들은 통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을 회유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여운형 선생님이 있었어요. 일제는 파리 강화 회의의 대표를 파견하고 3.1운동의 불씨를 만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의 핵심이었던 여운형 선생을 일본으로 초청했어요. 독립운동가가 일본에 간다는 것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일제는 여운형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을 이간질해서 독립운동을 분열시키고 타격을 주기 위한 계산이었어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여운형 선생은 일본으로 건너가 다나카 일본 육군상에게 너희가 조선인 2천만 명을 다 죽일 수도 있고 나의 목을 벨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천만 명의 혼까지 죽일 수는 없을 것이고 나의 마음까지 벨 수는 없을 것이다고 주장하였고 전 세계의 기자들과 일본 요인들이 모인 도쿄 제국호텔 연설에서는 조선의 독립이 곧 동양의 평화이고 동양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다라고 선언하여 일본 관리들을 곤욕에 빠뜨렸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여운형 선생은 활동의 폭을 더욱 넓혀갔어요. 중국의 순원, 장제스, 마오쩌둥, 소련의 레닌, 베트남의 호치민 등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나 다양한 활동을 펼쳤어요. 그러던 1929년 7월 상하이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고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번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숙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